좀 복잡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야구계에는 다양한 이론이 너무 넘쳐나고 그 어느 이론도 이치에 맞는 제대로 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수도 지도자도 정말 옳은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BCS 베이스볼 나홍주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텝 동작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올리고 중심을 낮추기 시작하기 전까지 축다리를 기울여 중심을 던지는 방향으로 보내고 오프 밸런스 상태로 옮겨 그와 동시에 상체 에이밍 자세를 만듭니다. 오프 밸런스와 에이밍 자세를 만들 때 축다리의 고관절을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것으로 인해 오프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다리를 기울인 오프 밸런스 상태는 공을 던지는 방향으로만 다리가 기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보면 엉덩이 쪽으로 다리가 기우는 것이 보입니다. 중심을 낮추기 시작하기 전에 축다리에는 중심을 낮추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도와 이쪽 각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중심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축다리의 고관절은 발보다 뒤쪽으로 내려가고 중심을 낮추는 이 움직임은 축다리가 기울어지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고관절이 덜 당겨져서 골반이 뒤로 기울여진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면 스파이크를 축다리 쪽으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고관절이 충분히 당겨지고 그것을 유지하며 다리를 올리면 골반을 끌어당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스파이크를 축다리 쪽과 가깝게 함으로써 끌어당기는 것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심을 낮출 때는 다리를 올리는 동작보다 먼저 축다리가 구부러지고 중심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느끼기에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올린 다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는 것은 동시에 축다리를 굽힌다 해도 축다리 움직임에 따라서 올린 다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적어도 먼저 올린 다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내려간 다리가 일찍 투구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축다리 중심의 스텝과는 멀어지게 되고 최대의 병진 에너지를 얻기는 힘들어집니다.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가능한 축다리가 먼저 가고 올린 발을 나중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린 다리는 축다리에 스파이크를 가까이 한 상태를 그대로 축다리에 붙는 듯해서 다리를 뻗습니다. 축다리에 붙듯이 나가서 골반을 보내고 뒤에서 앞으로 갑니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스파이크는 발을 올린 곳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골반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스파이크가 뒤에 남는 듯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스파이크는 바로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몸을 낮췄을 때 되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가 자주 언급되는 힙퍼스트, 엉덩이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힙퍼스트는 축다리의 고관절이 당겨진 백스텝 같은 스텝 동작, 그리고 오프 밸런스를 살려서 나가는 축다리 주도의 스텝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중심을 낮춰 앞으로 가는 움직임을
이루 쪽에서 보면 축다리의 고관절이 발보다 뒤로 가고 그대로 던지는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백스텝 느낌의 고관절의 사용법이고 몸이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열린다는 것은 중심을 낮출 때도 앞으로 나갈 때도 어느 타이밍이든 뒤쪽 허리가 삼루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몸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을 낮출 때도 앞으로 가고 빨리 나왔을 때 이것을 보고 몸이 빨리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열리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몸이 열리지 않는 투수도 완전히 착지했을 때는 골반이 일직선이 아니라 골반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회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골반 회전 몸이 열리는 것을 막고 최대한 직선 이동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 아슬아슬할 때까지 유지해서 착지를 하면 골반이 한 번에 회전을 합니다. 이것이 변함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스텝에서 하고 싶은 것은 고관절의 직선 이동을 착지 직전까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직선 이동은 상체 열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던지는 쪽 어깨를 슬로링 암이라고 합니다만 슬로링 암 쪽 어깨를 직선이 되게 투구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깨가 일찍 이쪽으로 나가면 몸이 열립니다. 골반이 열리는 것과는 다르게 골반은 어찌됐든 착지를 했을 때 아무리 직선 운동을 해도 어느 정도는 삼루 쪽으로 움직이는데 상체는 마지막까지 직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반은 이쪽으로 가도 상체는 일직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던지는 쪽 어깨는 일직선으로 보내서 완전히 착지했을 때 글러브 쪽이 먼저 나가 회전을 합니다. 이 동작으로 인해 던지는 어깨는 회전해도 일직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리를 올리고 오른쪽 어깨 위치는 착지까지 일직선이 되고 공을 놓을 때도 일직선으로 나갑니다. 포수를 향해 다리를 올리고 공을 놓을 때까지 던지는 어깨는 완전히 일직선이 돼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체 동작 구조의 전편으로서 스텝 동작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왜 어째서와 같은 근거를 빠뜨리지 않고 좀 복잡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야구계에는 다양한 이론이 너무 넘쳐나고 그 어느 이론도 이치에 맞는 제대로 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수도 지도자도 정말 옳은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의 기술 해설에서는 야구계의 통념을 깨거나 감각론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용어의 불명확한 의미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나누어 해야 할 동작이 되는 이유, 동작이 되지 않는 원인을 정말로 도리에 맞는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불변적인 원리 원칙의 기술론이 앞으로의 야구계에 필요합니다. 감각적인 기술론에서 바뀌어 동작의 구조에 의거한 구체적인 기술론이 일반화되어 선수를 확실히 바꾸고 싶다면 이것은 당연히 옛날부터 퍼져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투구 동작에 있어 상체와 하체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투구 동작이 아닌 타격 동작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